이게 지금 다 실사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 뿐입니다. 요게 우리 해민스 풀소유 찍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온앤오프 때 그때 했던 게 아마 좀 가장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던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정보 매우 많다. 저라고 뭐 다 맞을 수가 없고요. 저는 직접 그 톡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블로그에 올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 추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파악한 정보하고 지금 그쪽 뭐 피해자분들 톡방이나 여기서 나오는 정보하고 조금 시차가 있거나 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폭로되는 내용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내용들을 좀 복기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취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지. 후랭이 TV까지 들어와서 구독할 정도면은 이런 거는 뭐 그냥 단박에 제낄 수가 있는 것들이라서 뭐 없으실 테지만, 이제 주변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저는 방송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주말에 이게 있었어요. 저는 토요일날 중개사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T와 농협 직원이 짜고, 요게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접했던 짤이었는데 200억을 모집을 했다. 카페나 여러 대부업체들을 통해서, 플랫폼들을 통해서 뭐 인감을 받고 인감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위조를 이걸 어떻게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 사업 설명회 하고 브릿지 추가 모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땡기고 가려고 했었다가 잡혔다 라는 내용을 이제 저는 접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200억으로 돌다가 갑자기 이게 600억, 700억 얘기가 나오더니 뭐 900억 얘기 나오고 1000억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더 정확한 최신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위조했다, 돈을 땡겼다, 해외 도피하려고 했다, 검거가 됐다, 어디 무릎 꿇고 있다, 뭐 막 엄청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브릿지론, 원래 브릿지론은 이제 메인 PF 대출 전에 개발 사업할 때 이제 토지 매입하고 건물 세우고 뭐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뭐가 됐든 이제 주로 큰 데죠. 큰 데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용도라든지 신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초기에 잠깐 고금리로 썼다가 밑작업, 초기 작업을 하는 거죠. 뭐 계약금을 치르고 땅을 살 때 계약금을 치른다라든지 초창기 기반을 다지는데 잠깐 브릿지 대출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은행 승인을 받아서 본 PF 대출을 실행해가지고 브릿지 대출을 이제 갚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아주 가장 널리 알려진 브릿지 론의 형태입니다. 사전적 정의의 브릿지 론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범위를 우리는 이제 통상 쓰죠. 예를 들어서 LTV가 뭐 40%에 걸려있다, 뭐 50%에 걸려있다,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에 좀 더 한도가 많은 대출을 찾을 때, 사업자 대출 같은 것들을 찾을 때 대출 브로커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주담대나 내줘야 되는 전세금 있잖아요. 전세금을 이 잠깐 쓰는 대출, 브릿지 대출을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잠깐. 네, 전세 내보낼 때 잠깐, 주담대 잠깐. 네, 잠깐 쓸 때 이제 활용한 것까지 이제 브릿지라고 통상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짤이 또 돌았었죠. 제 지인들 돈으로 받아서 해주거나 기타 업체, 이제 뭐 은행 쪽, 금융권 쪽이겠죠. 플랫폼에 의뢰를 해서 브릿지를 진행을 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직접 사람들의 자금을 모집해서, 포인트가 이제 여기죠. 모집해서 빌려주겠다. 브릿지론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더 많은 수익을, 1%가 됐든 2%가 됐든 더 많은 수익금을 줄 것이고, 이 브릿지론을 받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낮은 이자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죠. 여기가. 그러면 기존에 이 톡방에 1500명이 꽉 차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톡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이고, 뭐 아주 유명한 유튜브에도 나왔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더 수익을 많이 주고 대출자들한테는 돈을 빌려줄까요? 그죠? 자기 욕심이 섞여 있기 때문이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이 이걸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등록된, 인가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대부업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측은 수수료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기본 수수료가 이렇게 된다. 따봉이 8개나 달려있어요. 미치겠다. 방이 갑자기 폭파됐습니다. 방장이 채팅방을 종료하면 이렇게 이제 방이 폭파가 되는데,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대출 상담사는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은행으로부터
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들도 거래가 활발해야 자기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어쨌든 이 바닥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활성화가 막 되고 막 꼬맹이들도 갭투자, 누구도 갭투자, 무갭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야 유튜버들도 먹고 살듯이 대출 상담사들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대출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야 수수료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 수수료 작게 먹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총대를 메고 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애초부터 이걸 막 내가 600억 700억을 땡겨가지고 이걸 작정하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악마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T가 은행 직원하고 인감, 그다음에 신분증을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 금융권하고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 이것도 좀 신기하더라고. 이거 언제 다 이렇게 하죠? 이거를? 도장을 언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성심성의껏 했다는 건가? OTP도 다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되나 봐요. 이렇게 조작을 해도 좀 약간 허술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은행 것만 해도 지금 몇 개고 하나은행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약간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씩 둘씩 밝혀지는 게 이제 뭐 이 정도 피해 규모가 된다. 아까 200억이었는데 이제 지금 70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90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건 좀 놀랐습니다. 저는 관상이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군대에서도 폰지를 했었다 그러고요, 사기 전과도 있었다고 하고 14년도에 동창들 20억 해먹었다고 뭐 이런 썰도 돌고요.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해외 도피하려다가 잡혔다, 일요일날 투자 세미나가 있었다, 그 전에 발각돼서 사람들이 여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도는 것까지 여러분들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요 점선을 보셔야 돼요. 점선. 여기 점선 1번, 2번, 3번입니다. 원래는 요 수강생분들이 T라는 사람이 활동을 하면 이제 어떤 유튜브나 어떤 강의나 특강을 하게 되면 이제 T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쵸? 은행 플랫폼이 어쨌든 은행 플랫폼을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은 1번, 그죠? 2번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2번을 통해서 1번으로 갔다가 요게 3번으로 이렇게 나가는 구조죠. 어쨌든 이 T라는 사람을 통해서 1, 3번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사건은 요 흰색 실선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수강생이나 톡방 회원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예, 브릿지 투자, 지금 뭐 이자가 워낙 세니까 이런 거는 지금 금리도 높으니까 브릿지 투자로 유혹을 해서 이렇게 돈을 여기로 직접 넣게끔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출을 이제 필요한 사람들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받는 것도 일부 있었고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아무튼 아까 그 OTP 보니까 심란하긴 한데 이렇게 받는 거는 금방 나오죠. 대출을 내가 조회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대출 통합 조회 같은 걸 해보면 나오니까 뭐 금방 그거는 자기께 됐는지 안 됐는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건 본인들만 아는 거죠. 요거를 정상적으로라면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600억, 900억, 뭐 1000억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엄마랑 이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여권도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출입 금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밀항을 했을 거라고 돈을 들고. 그래서 제가 엄마 6천만 원이 아니고 600억이야. 6천만 원이면 어떻게 낑겨갖고 들고 가겠는데 600억이야 엄마. 무슨 이게 뭐 007 가방으로 넣어도 이게 몇 개야, 몇백 개야. 그 돈이 아니야.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웃을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엄청 큰 돈이죠. 이 600억이 지금 어디로 갔냐. 이거 행방은 지금 약간 묘연한 상황입니다. 뭐 코인으로 바꿔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야금야금 이렇게 빼돌리면서 이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중간에 걸린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부업체 돈 땡기고 기관 채권자들 거 다 땡겨가지고 꿀꺽한 것이고 한 대부기관만 70억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여기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신데 이게 어떻게 걸렸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걸렸고 무슨 생각인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약간 조금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영상도 보고 사진도 봤습니다만은 관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딱 대충 나오잖아요. 이 새끼, 이진과네 39세 100억 부자 걔 누구죠? 요런 과네 이게 딱딱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감이 안 잡혔습니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톡방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었고 막상 상담해보면 안 되는 게 많긴 했다.
강남 사무실에서 뭐 무릎 꿇고 있나 봐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 현장을 어떻게 누가 잡았는지가 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현장을 잡으셨는지 요 사진을 누가 찍으셨고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경찰이 이걸 찍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면 이걸 다 가져가겠지. 이걸 하고 있겠지. 뭐 이거를 찍어서 이걸 일반 대중 카톡이 이렇게 돌 정도로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누가 사진을 찍고 어떻게 적발을 했고 여긴 어디이고 사무실일 것 같긴 한데 어디이고 어떻게 적발이 되게 됐는지 각종 이 뭐죠? 이거 등기권리증인가? 아무튼 뭐 각종 서류가 막 이렇게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막 보기만 해도 심란하죠.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이 티발롬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수습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게 일단 1차 원흉이다, 원흉. 네, 원죄를 갖고 있는 거는 이놈이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건지 나 진짜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입니까? 뭐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긴 해요. 이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의 탐욕, 욕심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니까 현금 흐름에 지금 핏발이 서가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 이런 약점들을 노린다니까요. 저의 약점은 뭘까요? 저의 약점. 그 메일로나 이렇게 미팅 요청하는 약간 좀 불량스러운 인터뷰 요청자들의 저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은 뭘까요? 네,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거. 네, 요걸 가지고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출연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보통 접근을 합니다. 항상 사기꾼들은 접근할 때 가장 약한 위크 포인트를 공략을 하려고 해요. 항상 찔러요, 거기를. 정확하게 찌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그런 돈으로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하죠.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약점은 뭘까요? 원리금 상환, 그 다음에 높은 이자, 공실, 뭐 이런 쪽이겠죠. 어쨌든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쪽을, 위크 포인트가 그쪽인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오고 빡빡하게 나오고 대출이 꽉꽉 차 있다라는 위크 포인트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겁니다. 양쪽을. 그러니까 두 개가 탁 맞아 떨어지면서 이쪽에서도 몇백억, 이쪽에서도 대출을 왕창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정보 다 넘기고. 근데 사실 이 돈을 빌려는 쪽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죄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대출 상담사한테 내가 대출을 신청할 때 서류를 내거나 뭐 개인정보를 맡기거나 하는 게 있으니까 뭐 사실 조금 운이 없는 부분도 좀 있고 하죠. 사실 뭐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어쨌든 약점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탁 찌른 거죠. 풍백님이 아주 공감이 될 만한 글을 28일날 써주셨어요. 최근 부동산 주식 강사들 하나둘이 안 보이고 사라져 간다는 거죠. 불법 유사 투자 자문이나 사금융을 불법적으로 하는 거죠. 사기 사건들이 하나씩 불거지고 있는데 더 이상 돈 뽑아먹지 못할 것 같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들 몸 조심하시고 아무도 믿질 마시길. 혹시 하는 분은 빨리 연락해 보시길 바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려져 있는 분들이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뭐 공투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어디에 잘못 투자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심을 하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장 마지막에서 나오는 모습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되게 공감이 됩니다. 딱 이 시기에 나올 사건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 보세요. 우리 한번 복기를 해보자는 거죠. 지난 상승장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연회원 가입하면 700만 원짜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770이네. 부가세 포함하면. 너는 2장만 찍어라. 우리가 등기를 알아서 보내줄게. 아파트 이걸 왜 사는지, 왜 투자 타당성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너는 등기나 쳐 받으셈. 등기 권리증이나 우편으로 받으셈. 집에서 편안하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갭 3천, 갭 5천에 맞춰줄게. 이런 느낌으로 갭 투자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죠. 박살났죠. 그런 갭만 보고 중개사분들하고 해서 갭 맞춰갖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투자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갭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 쪽, B급, C급지, 수도권 외곽 쪽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단 말이죠. 여유자금에 맞는 아파트 찍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몇십만 원짜리, 1시간에 몇십만 원짜리 강의인데 뭐 이렇게 막 자꾸 막 푸시를 해요. 하라고.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거나 뭔가 당신의 판단에 맡깁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푸시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이거 하라고. 아파트 좋은 거 나왔습니다. 일산에 뭐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는 3억 있는데 그럼 이거 하세요. 그럼 1억밖에 없어서 아파트 못 하는데 그럼 갑자기 아파트를 추천해요. 오피스텔을 막 3룸 아파트를 막 갑자기 추천하는 거야. 요즘 같은 시기에 막 1억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야지. 열심히 삽질을 하세요. 아파키를 불리세요. 이래야 되는데 막 아파트를 막 갑자기 추천을 하고 막 개발 예정구역. 파리피플들 많이 했잖아요. 지가 지어서 팔아. 이제 지금 또 재개발
빌라 여기 될 거라고 해놓고 성남, 용산, 성수 다 우리가 지나왔던 길입니다. 지금까지. 모르는 게 아니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지나왔던 얘기들. 경매 공투. 이때는 상승장이니까 사면 오르잖아요. 눈 감고 사면 오르니까 경매 컨설팅 같은 경우도 막 오버슈팅을 막 빵빵 질러도 이게 고가 낙찰인지 아닌지 뭐 차순위로 받쳐놓으니까 컨설팅을 하면 받치고 막 작업을 하니까 이게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사도 다음날에 호가가 이미 중개사에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달에 가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막 경매도 호구 많이 잡혔죠. 네, 우리가 이런 길들을 걸어왔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제 막 규제를 막아놓고 이거 막아놓으면 절로 가고 이거 막아놓으면 절로 가고 이거 막아놓고 지방으로 가 공시가격 1억이야 뭐 이렇게 했었던 상황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피를 막 팔고 생숙을 막 팔고 타운하우스를 막 팔고 지산 분양권을 막 아파트 분양권 하듯이 막 피 붙여서 팔면 된다 그러고 막 아 묻다 일단 분양 받아 지산을 막 경기도 막 이상한 데 있는 지산을 막 받으라고 그러고 전매 막 폭탄 돌리기 막 하고 신나게 수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수건 속에 폭탄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공투도 막 신나게 했죠. 우리 친구야 우리 같이 한번 부자가 돼보지 않으련 하면서 같이 공시가격 1억이야 막 담고 지방 가서 막 담고 막 했었죠. 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다고요. 우리 다 같이 했잖아요. 우리 건물 공투도 했었죠. 야 이제는 이제 건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제 폭등장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매도도 좀 하고 막 하고 나니까 돈이 좀 생기니까 이제 우리 이제 건물로 가야 되겠다. 연예인처럼 한번 건물주 하면서 막 이제 2분의 1씩 지분 담아가지고 네, 건물 사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약간 좀 논외긴 한데 이제 강의가 막 온갖 강의가 다 나오죠. 온갖 강의가.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강의들을 만들어가지고 입문반, 초급반, 뭔반 만들고 무슨 빈 공책을 막 2만원, 3만원에 팔고 뭐 거기다 막 적으라고 뭘 적어 적기는 그냥 판 거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쳐왔다.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해왔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갭 작은 거 연회원 700만원 내고 역전세 토해내다가 결국에는 항복했잖아요. 그거 막 3개, 5개씩 하다가 결국에는 못 버텨서 던지고 그 다음에 찍어준 아파트도 뭐 일산의 뭐 아파트도 뭐 물론 이제 그 앞에를 예상을 못하지만은 이제 자기 캐파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어떤 역전세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풀 레버리지 그냥 전적으로 그 어떤 크리에이터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걸로 그냥 갔다는 거죠. 구체적인 플랜 없이 그 어떤 막 후기도 올라오고 막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가들이 막 휩쓸고 가는 자리 막 물려갖고 막 있고 말도 못하고 있고 지금 빌라 산 거 구역지정 취소되고 경매 공투는 알고 보니까 강사 명의로 받아놓고 이제 그거 수익 클리어하지 않게 지가 다 비용 거기서 다 빼먹고 수익 이만큼 났다고 이제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뭐 주는 경우면 땡큐긴 한데 안 돌려주는 경우도 많고 이게 지금 다 실사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 뿐입니다. 생숙 터지고 있고 타운하우스 터지고 있고 뭐 지산 말할 것도 없죠. 뭐 이거 역마진 나고 있고 공실도 공실이고 역마진으로 막 그것도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막 울면서 막 그 상담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지산 이런 걸 엄청 큰 걸 받아가지고 오피스텔 이런 거를 엄청 덩어리를 큰 거 비싼 거 엄청 큰 걸 받았는데 누구 믿고 대형 유튜버 믿고 샀는데 물론 이제 판단은 본인이 했지만은 어쨌든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선택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사례도 제가 접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공투도 이제 빠그라지면서 이제 흔들린 우정이 시작이 되죠. 친구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고 그럼 이제 또 너 왜 그러니 뭐 이러면서 좀만 버티면 되는데 왜 그러니 아니야 지금 나는 팔아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의사결정이 상승장 때는 이렇게 같이 잘 모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인 공투 하실 분들 이렇게 보면 주변에 보면은 이상하게 하락장이 되면 우정이 흔들려 항상. 희한해. 정말 희한해. 이 역전세가 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걸 분양권을 던져야 되는지 이 역전세를 내주고 그 전세금을 내준 다음에 비워놓고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2년을 더 그냥 버티고 가져갈 건지 뭐 이런 의사결정들에 대한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강의팔이도 조금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고액 강의가 팔리지 않으니까 막 할인을 해가지고 막 카톡 푸시를 막 날리죠. 신나게 막 날립니다. 막 할인 오늘만 뭐 할인 뭐 일주일만 할인 뭐 해가지고 막 할인율 빵 때려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내려가 있어 뭐. 근데 막 할인 막 30% 50% 때린 것처럼 해가지고 단가 막 해가지고 막 푸시를 하고 들었던 사람 또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독형으로 좀 많이 막 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450만원짜리 지산 수업 피눈물 났다고 얼굴 철판 깔고 부동산 수업 계속 한다고요. 나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거 좀 대단해 정말. 나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야 뭐 문제가 없지만은 약간 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그걸 하더라고요. 하락장에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여기 이제 말씀해주신 각 어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현금 투자, 이제 그런 브릿지론 투자해라.
뭐 어디 사업 투자해라, 고시원 뭐 해라, 뭐 스터디 카페, 공유 오피스 뭐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다 이상한 거라는 건 아닌 거고, 얼토당토 아는 것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창업, 현금 흐름, 블로그 강의도 진뺑이가 있고 아닌 게 있고 지금 아주 난장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블로그 강의, 뭐 무슨 고시원, 뭐 그다음에 뭐 공장, 각종 공투와 현금 흐름 사업들이 아주 그냥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락장이니까 또 이제는 경매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요게 이제 아마 판을 펼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낙찰 한번 받아보세요 막 해가지고 이제 낙찰을 몇 번 받게 한 다음에 이제 점점 수익이 나고 빠져들게 하면 이제 자기랑 같이 공투로 들어가자, 뭐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전제를 깔아야 돼. 또 저 새끼 또 막 이런다고 또 나한테 또 아니야, 괜찮은 것도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더 많다. 경매로 우리 저 큰 상업용 건물 뭐 80억짜리 100억짜리 한번 받아보자, 뭐 뒤처리는 내가 다 할게 뭐 해가지고 수수료 20%만 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나올 겁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경매로 물건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이게 제일 크죠 사실.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강사나 그 어떤 주도하는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제 같이 다 멀어지게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 또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많이 묶여 있거나 버리게 되고 날리고, 이런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전 이거 보면서 T랑 너무 비슷한데 생각, 이 새끼 뭐지? 도대체.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최진권 대표님하고도 잠깐 했는데, 아, 이거 내가 지금 매트릭스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컴퓨터가 내 머릿속을 조작하는 건가? 막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가지고, 뭐 빨간 약을 먹어야 되나 파란 약을 먹어야 되나,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진 한 장으로 딱? 이 교원들은 무슨 죄야? 무슨 죄야 이게? 현타 오지게 오겠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남잔지 여잔지도 지금 뭐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너무 많죠 혐의가. 수사 중인데 뭐 앱 개발 사기, 무슨 투자 사기, 뭐 온갖 지금 뭐 아동 학대도 있고, 지금 뭐 엄청 많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그 전조 단계가 있다는 거. 전조 단계. T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약점을 찌르는 겁니다. 약점. 그럼 이 남 씨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남 씨의 약점 두 가지죠. 첫 번째, 이혼을 했다. 두 번째, 애가 있는 싱글이다. 요 약점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진과 평소에 올렸던 그 인스타그램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그쪽에 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혼녀라고 사람들이 보는, 내가 공인이고, 아니 공인은 아니죠, 유명인이고, 네, 국대 출신 뭐 메달돈 몇십 개를 딴 이런 인플루언서인데 이혼녀 딱지가 붙고 애가 있으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방어 기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사랑을 받고 돈을 주는 사람이 나한테 있고, 이런 것들로 내 방어 기제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나 주눅들지 않아, 나 너희들한테 꿀리지 않아,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속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약점은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전 씨가 남 씨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전 씨는 남 씨의 주변 인물들까지 이제 다 공략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아, 요 약점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 얘는 허영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략을 했던 거죠. 보세요. 이런 사진을 정상적으로는 잘 안 찍죠. 어떤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면.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시그널에서 이렇게 뒷배경 나오게 해갖고 찍고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오케이, 마케팅의 전략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들, 나 궁금한 게 있어요. 풍백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이거 비싼 겁니까? 이거 사진? 이거 백? 이거 하얀 거? 이 차는 비싼 건지 알겠어요. 이거는 3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인 건 알겠는데, 이런 백 비싼 건가요? 그다음에 이런 거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런 사진, 이것도 월세도만. 뭐 또 그 얘기를 하죠. 또 엄청 또 이제 언론 프리 하려고 막 김현정 뉴스쇼도 나오고 채널A 단독 인터뷰도 하고 어디 인터뷰도 하고, 이제 온갖 군데 나왔고, 지금 뭐 나는 선물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 하루 이틀 동안 포장을 그대로 놔두면 왜 안 받냐고 막 땡땡거려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상태가 안 좋으면 빨리 걸렀어야지, 빨리 진작에.
진작에 걸렀어야지. 공범이죠, 공범. 이게 어떻게 피해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요런 백들. 이런 거. 예쁜 인스타 여자 사진을 많이 보긴 하는데, 그냥 보는 거지. 이런 백 들고, 뭐 이런, 뭐죠? 탁 붙는 원피스 같은 거, 명품 로고 이렇게 있는 사진 보긴 하지만 그냥 보는 것만 한다. 정신 나간 애들이지, 다들, 사실. 이런 백 비싼 겁니까? 이것도 디올이네. 디올이 뭐지? 이건 샤넬이죠? 이거 얼마짜리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이것도 명품 그거 같은데? 이런 것도? 이런 옷도 그렇고요. 얘가 기본적으로 이런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이혼녀? 나 꿀리지 않아. 이거를 계속 본능적으로, 여기 구찌 있다, 구찌. 여기 있다. 자, 이거 브랜드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구찌. 요거는 샤넬 같아요. 그죠? 샤넬 백 같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올리고 찍잖아요. 그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삼각근을 올렸죠. 이렇게 착 올렸잖아요. 보라고. 그 다음에 이 로고도 탁 보이게. 그죠? 이렇게 가릴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그죠? 아주 얘가 여우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보면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미친년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예쁘게 진짜 받기 싫었으면 이걸 SNS에다 올릴까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앞뒤가 1도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는 지금. 이게 3억 원이 넘는 비싼 차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받기 싫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SNS에다가 이렇게 로고 올리게 해가지고 한다? 말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피해자분들은. 전 씨가 참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지 당연히. 1차적으로 당연히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두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전에 한번 복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경험을,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돈을 찾는 건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고, 내 권리를 빼앗긴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고, 내 행동에 대해서 저 죽일 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안 하실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실지는 사실 지금 이거 피해 당한 사람들 이거 보겠어요? 후랭이TV까지 와가지고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갑자기 또 현타 오네. 이거 볼까 이걸? 나 지금 이거 왜 찍고 있는 거지 갑자기? 갑자기 현타 오는데 갑자기? 안 볼 거잖아 어차피 이거. 지금 이거 볼 정신이 있겠어 지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겠는데 지금? 내 돈 찾을 생각 하고 있겠지. 나 이거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내 약점은 뭐였고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내 관점에서 메타인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탐욕은 화를 부른다. 반드시 화를 부른다.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내가 아파트를 하든 건물을 하든 상가를 하든 토지를 하든 제 친구가 최근에 그 임야하는 강의 제가 블로그에다도 올렸었잖아요. 그 8시간 동안 그 임야를 팔아먹으려고 강의를 했더만요. 밥도 사주고.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예 강의를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부동산 강의를 처음 들어보는데 아버지가 혹해서 그 강사가 좀 신뢰가 있어 보여가지고 그 강사가 하는 토지를 사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라고 해서 이제 아들을 보낸 건데 그 아들이 제 친구였고 들어보는데 뭔가 이제 좀 괜찮은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강의를 처음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뭔가 좀 그럴싸하고 굉장히 근데 거기도 뻔했어요. 앞부분에 나는 이런 길을 걸어왔고 이렇게 힘들게 부를 쌓았고 나는 이런 전문가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봐. 그런데 이런 좋은 땅이 나한테 나와 있고 내가 이걸 싼 값에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이득만 붙여서 내가 당신들한테 팔 거야 라는 논리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톡방에 직접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듣지는 못했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고, 지금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돈 어디로 갔고, 그 사람 지금 신병은 어떻게 된 거죠? 신병 확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어디에 지금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체육관에 투자하라고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거. 체육관에 투자하면 이게 됩니까?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내 지분만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황금성. 그 다음에 그 수익률을 내 노력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나요? 자, 아파트는 내가 중개사무소에 가서 바가스를 주든 디퓨저를 주든 내 노력에 의해서 금매를 잡을 수가 있고 전세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시세가 있긴 하지만 500이든 1000이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 재량에 따라서 싸게 맞출 수도 있고,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싸게 맞출 수도 있고, 빨리 팔기 위해서 매도가를 좀 낮춰서 할 수도 있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가 내 재량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체육관이 뭐야 도대체? 배드민턴 뭐 그런 건가? 배드민턴 체육관인가? 체육관에 투자를 하는 거는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믿고 던지는 거잖아요.
지분해준다고 하겠지. 등기해준다고 하겠지. 법인 등기해준다고 하겠지. 지분 몇 분의 몇 해준다고 하겠지. 근데 그건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빠져나올 수가 있냐는 거지. 급할 때. 아파트는 던질 수 있잖아요. 상가도 어쨌든 던질 수 있어. 쉽진 않지만, 아파트만큼 쉽진 않지만. 근데 그런 사업에다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 체육관 사업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분양형 호텔 하듯이 생숙이 지금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분양형 호텔하고 같은 문제라니까요. 그 운영하는 사람이 위탁 수행업자가 뒤에서 관리비를 어떻게 빼먹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지산도 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계약할 때는 자꾸 또 흥분하지 말라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계약할 때는 평당 5,000원이래. 평당.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나올 거래. 근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 35만 원, 40만 원 나와. 아씨 싶은 거지. 그거는 뭐다? 내가 중개사만 믿고 그냥 갔던 거죠. 경미한 시행착오이긴 하지만은 나의 죄인 거지. 나의 잘못인 거지.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죄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쵸? 위탁사업이 들어가 있는 구조, 사업에서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건데?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 손님 수 한 달 거 체크할 거야? 문 앞에 서가지고? 몇 박 며칠 누가 했고, 비품 뭘 썼고, 유료 뭘 썼고, 이거 할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생숙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사지를 할 수가 있다. 가지고 놀 수 있다. 왜? 저도 뭐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하는 대행사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뭘 하는지 몰라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뭐 고장났다고 가끔 뭐 이렇게 돈 걷어야 되는데 봐도 몰라. 그거 알아요? 펌프가 뭐가 고장났대. 같이 뭐 공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100 몇 세대가 이제 같이 뭐 돈을 뿜빠이해서 각 세대당 소유주들이 얼마씩 내야 되는데, 뭐 알아 내가? 그냥 보내주는 거지. 안 보내주면 어떡할 건데. 직접 와서 뭐 확인할 거야? 진짜로 여기가 뭐 보일러실에 뭐가 고장났네요.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 그런 요소들이 오피스텔만 해도 상당한데, 그런 생숙이나 그런 체육관이나 그러니까 체육관이 아니어도 뭐 어떤 형태의 현금 흐름 사업이든지 간에 공장이든 술집이든 뭐가 됐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휘둘리고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그게 제가 알고 그 관리비에 착오를 가졌던 것처럼 용인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용인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새끼야 너 뭐 어떡하라는 거냐, 뭐 대안을 줘야 될 거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알면 내가 이 방송을 안 하지. 그걸 열심히 하고 있겠죠. 내가 지금 뭐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걸 왜 하고 있겠어요. 그쵸? 그 어떤 명확한 이게 답입니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인터뷰를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론이라는 거죠. 정답이 없다. 근데 이렇게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막 짜증내잖아. 막 뭐 여기 이걸 당장 하십시오 막 이런 거 막 좋아하잖아. 1억 있으면 당장 이거 하세요 뭐 이런 거 갖고 막 우르르 막 얻어 터지고 역전세 얻어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속 시원하고 좋긴 한데, 이 티발놈 나쁜 새끼 저 새끼 때려 죽일 놈 전청조 저 여잔지 남잔지 뭐 정신없는 놈, 라면이는 뭐 앞두리도 없는 반토막인가 뭐 팔푼인가 하겠지. 근데 사이다인 거하고 진짜 진실을 쓴소리를 얘기해 주는 건 또 다르다는 얘기죠. 잘 모르는 거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잘 모르는 걸 안 하는 사람들은 프레이TV를 구독을 하고 있지만은 잘 모르는 걸 하는 사람들은 안 보고 있다. 티 때문에 얻어 터져서 그렇지 모든 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다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네, 남씨 사건도 그렇고요. 모든 거는 어떤 진실은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확실하게 밝혀낼 수는 없지만은 책 사서 읽어보고 이 양반 찐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고 1:1 상담까지 들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탓에 실망이 컸습니다. 100만 원 주고 1시간 상담 받았는데 왜 내 사전 설문지를 전혀 안 읽어보고 상담 시작하고 나서야 확인하는 건지 준비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옛날에 7년 전에 1시간에 55만 원 주고 상담받았던 그 빌라파리하고 똑같네요. 그 사람도 가면은 사무실이 되게 그럴싸하거든요. 가면은 그 엄청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상담 신청했던 내용을 이렇게 A4로 탁 뽑아가지고 그 상장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탁 껴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놔요. 그리고 이제 음료 하나 탁 이제 갖다 놓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요. 그럼 그 새끼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애가 좀 약간 띠꺼워. 내가 돈이 없었나 보지? 이걸 안 읽어본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한 15분, 20분은 내 얘기가 일단 들어가요. 돈이 얼마니, 뭐,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뭐 해서, 이제 월세 받는 게 좀 약간 그때 잘 모르니까, 로망이었으니까, 뭐 거기에 3천만 원,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내면 월세 뭐 해가지고 순수익 뭐 50만 원, 8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논리 구조였으니까, 빌라파리들이. 강남에서 빌라파리 하던 새끼였어요. 아니, 개새끼. 지금도 잘 나가요. 근데 이제 안 읽어보니까 일단 내 거 보는데 한 20분 가고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내가 짓고 있는 빌라 사라 이거야. 결론이. 답 뭐 없어. 그냥 뭐 그게 없고 그냥 내가 짓는 빌라를 몇 개 살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은 중요한 거지. 내 상황에서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주택수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 여유 자금 3천만 원. 그러면 내 거 하나 할 수 있겠네? 그럼 하나 분양 받아. 이 논리인 거예요. 2천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 거를 한 채도 분양을 못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3천만 원,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있어야 됐었으니까. 2천만 원이면 다소 빡빡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대출도. 대출할 수 있냐? 더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었으니까 상황이. 뭐 빚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얘는 먹을 거리가 없다. 뭐 떨어질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금방 끝내더라고요. 한 40분 만에. 뭐 더 물어볼 거 없어요? 하고 이제 금방 끝내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이제 이분도 20분 까먹고 본론을 시작했다. 이분의 전문 분야는 제재. 그래서 기존 단톡방에 공유했던 매물을 나한테 추천해 준 게 전부다. 뭐 단톡방이 있었나 보죠. 내 현금에 맞는 맞춤 전략을 알려줘야 되는데 막상 상담 뚜껑 여니까 돈 더 내고 상담 뚜껑을 또 열으라고 한대요. 이분은 1주택자라서 세금 정리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특별히 얘기해 줄 게 없었다는 거죠. 뭐 주말에는 뭐 5팀, 10팀 뭐 이렇게 상담을 아주 바쁘게 하는 것 같고 한 명 한 명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였다. 본인이 이제 갔던 사람이 이제 느끼는 경험담입니다. 암튼 실망이었다. 내 100만 원이 너무 아까웠다. 실망 후기로 내 씁쓸한 마음을 달래련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경기도 모 입주권 P가 9억. 내가 가고 싶은 서울 입주권 P 12억. P가 3억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인서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고 서울 입주가 8개월 빨라서 입주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갈아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P가 3억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분담금까지 하면 6억 정도가 더 있어야 해서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갈아타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해서 유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평소 즐겨보던 유튜브에 나오는 강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굉장히 전문가로 보였기 때문에 자산도 100억대가 넘는다고 했고 재개발 물건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강의를 들어봤다고 해요. 약간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좀 보거든요. 인성도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거르는 기준, 그 다음에 다음 인터뷰를 부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요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내용이 좋으면 참 좋긴 한데 내용 플러스 인성도 되게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저와의 합도 좀 맞고 예를 들어서 인터뷰 내용은 좋은데 나하고 있으면 좀 불편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잘 안 불러요. 또 가령 어떤 분은 한 30분 늦었어. 인터뷰 촬영하기로 했는데 한 20-30분 늦었어. 스튜디오 들어올 때 거의 뭐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요. 거의 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개선장군처럼 들어와. 늦을 순 있지. 늦을 순 있는데 얼마든지 늦을 수 있는데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거하고 후배님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좀 봅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조회수가 나와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이런 것도 좀 저는 보는 편인데 여기도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마실 음료수를 수강생한테 사달라고 100억대 자산가인데 이건 좀 너무 없어 보인다. 수강생한테 음료수를 사달라고 보통 갖다 놓지. 알아서 이렇게 갖다 놓죠. 자발적으로 갖다 놓지. 그걸 좀 사달라고 하는 건 좀 없어 보인다. 조금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건? 책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준 모 구역 서울 흑석이 아닌 모 다른 구역 추천을 해줘가지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흑석으로 가는 게 좋지만 어디도 좋다 사라 라는 대답을 해가지고 남편분하고 같이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싸다라는 강사의 말과는 다르게 그 서울 재개발 구역도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강사가 알려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은 단 한 것도 없었다. 다시 가서 물어봅니다. 강사님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서울 그 지역도 많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정색을 하는 거죠. 그래도 거기가 제일 싸요. 다른 곳은 더 비싸요. 이랬다는 거죠. 아니 내 말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 머지하는 의심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어쨌든 재개발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유료 상담을 한 거죠.
이제 물건을 받으려고 한 거죠. 갈아타자는 분위기에 갑자기 이제 피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제 흑석 피가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게 이제 8사였는데 가격이 오르고 3억이 오르니까 이제 5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상담 당일 날에는 경기도 모 8사에서 흑석 5구를 6억 주고 갈아타는 게 맞냐, 그 사이에 너무 오른 것 같다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러면 후순위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갈아타세요. 무조건 갈아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후순위 대출, 재개발 물건을 후순위로 받아가지고 풀로 땡겨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후순위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이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재개발을, 그냥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후순위 대출을 재개발을 받아가지고 땡기라고 했다고. 이제 허세 나옵니다. 내가 말이야, 공인중개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쪽 구역에. 그래서 매물 구할 수가 있고, 매입 비용의 10%를 주면 후순위 대출부터 등기까지 다 쳐주겠다고 자기 컨설팅을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컨설팅 홍보 시간으로 상담 1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받으러 가신 분은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1시간 동안 비싼 돈을 냈는데, 60만 원, 100만 원을 냈는데 후순위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갈아타라는 말만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5구 매물이 지금 있는데 흑석이죠, 흑석. 이것도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빨리 결정해서 알려달라 라고 했고, 경기도 8사에서 흑석 5구로 갈아타는데 6억을 더 주고 갈 만큼 흑석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곳인지,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도 후순위 대출까지 풀로 받는 게 맞는지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게 좀 시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한 1년 넘게 묵혀놨던 사례이거든요. 강사님, 이게 좋은 선택인지도 모르겠고 후순위 대출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사 왈, 그죠, 가는 게 맞죠, 빨리 사야 돼요 라고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정말 가벼운 사람이구나. 상담이 아니고 본인 장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물어보면 맞다는 대답을 들으려고 상담을 받은 게 아니다. 단순한 대답이 아닌 진지한 상담을 해줄 수 없냐. 영끌에서 갈아타는 건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건데 너무 쉽게 영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익십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부터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례자가 여성분이시니까 만삭의 몸으로 잠이 들어서 늦게 확인을 했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내 카톡 프로필 사진들 중에 내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상담자한테 카톡을 보낸 거죠.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또 익십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이씨, 별로다. 진짜 별로다. 이거는 왜 그러는 거야? 뭐지? 남자가 이렇게 해도 별로일 것 같은데? 남자가 내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진 이렇게 하면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이런 행동을 했었다고 해요. 왜 그런 거야? 그 당시 나의 판단력이 잘못된 것 같다. 긴가민가 걱정되는 마음에 제3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나의 잘못이 조금 더 컸던 것 같다. 인서울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아기랑 쾌적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상담을 무리하게 받았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강사에 대한 이제 평가가 이렇습니다. 남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의 재산도 소득도 모른 채 후순위 대출, 그러네요.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소득도 얘기를 안 했는데 후순위 대출을 그냥 다짜고짜 받으라고 한다고? 말이야 방구야 이게. 보통 그걸 해야 되잖아요. 월 수입 얼마, 그래서 내가 저축 가능액 얼마, 상환 가능한 금액 얼마, 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주택수라든지 뭐 지금 상황,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순위 대출을 풀로 받으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계속 전화가, 카톡으로 오는 거죠. 지금 오구 좋은 거 빨리 나왔다고 하라 그러고 카톡 캡처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아직도 궁금하다. 내 프로필은 왜 캡처해서 카톡을 보낸 거였을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1년 동안 묵혀놓았던 사례입니다. 참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후순위 대출을 다 땡겨 투자를 했다면 그 강사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영상을 올렸더라. 지금 입주권 투자할 기회라고.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제재 투자를 할까? 의문이다. 강사님이 투자 많이 하시고 자산이 더 늘어나시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된 글이었습니다. 후랭이TV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후랭이님이 검증을 하신 거죠? 역시 나는 옳았어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이번에 T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운이 좋았구나. 저 분명히 터질 겁니다. 저도. 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어떤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서. 지금 촬영했던 사람만 해도 130명인데 앞으로 100명을 더 할지 150명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쭉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죠. 그 사후에, 인터뷰 후에 뭘 하는지
아니면 뒷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거대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지는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아싸 나는 안 걸렸어 이게 아니고 아씨 나도 이거 나중에 걸리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거 시간 문제겠는데 후랭이도 한번 박살 나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진짜 머리 아프네. 약간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저도 걸려요 나중에. 후랭이도 이렇게 가다가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무슨 모든 걸 다 내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걸 다 뭐 조회를 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뭘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탱크 옥션도 있잖아요. 탱크 옥션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T라는 분이 정말 이렇게 좀 각성을 해서 아 그거 원래 돈 여기에 이렇게 임치해놨었습니다. 몰래 은닉을 해놨었습니다. 이거 여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까여봤자 한 10% 정도씩만 까이게 내가 이렇게 좀 쓴 거 빼고 이렇게 금융기관이랑 지금 채권자분들이랑 피해보신 분들 돈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형은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형 살고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줬으면 좋겠다.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좀 희박하긴 하지만 좀 그렇게 해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막 드라마 같이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좀 되게 힘들었지만은 어쨌든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선징악. 네, 정의는 살아있다. 그래서 딱 돈이 어디에 딱 예치가 되는 게 딱 발견이 돼가지고 압류해가지고 피해자들한테 딱 나눠주고, 물론 이제 전액을 다 10원 한 장까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착 나눠주고, 어쨌든 무사히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딱 찾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그래요. 슬퍼요. 항상 이 부동산 쪽이 이러니까 맨날 욕먹잖아요. 부동산 유튜버들. 투기꾼 놈들 사기치고 폭등장대는 집값 펌프질 갖고 등쳐먹고, 세입자들 하락장 때는 세입자들 등쳐먹어갖고 전세 사기로 삥땅 치고, 저 중개사 놈들 어디 주식에다 넣어놨다. 근데 갑자기 주식에다 넣어놨었던 거죠. 600억. 근데 그게 뭐 어디에 넣어놔가지고 한 750억이 된 거야. 그래서 충분히 갚고도 남는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좀 아무튼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고생을 해봐서 알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이고 얼마나 간절한 사람들이 모은 돈인지를 알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제가 여기 PPT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청조 이거는 정말 앞두디도 없는 반토막이라 얘기도 하고 싫고, 근데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또 지금 안 보고 있잖아. 또 후랭이TV 안 보고 있잖아. 다 구독 취소했더만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은 다 떨어져 나갔더만 보니까. 그죠? 후랭이TV에서 옛날에 좀 자극적으로 투자 포인트 찍고 막 할 때 구독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미 내가 알지. 그걸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거의 골수 팬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약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카톡방 같은 데도 막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거 막 거기서 뽐뿌질 엄청 하는데, 막 그거 카톡방 어디 조용히 들어가 있고 여기 조용히 들어가 있고 유튜브 몰래 막 이거 보고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걸요? 그 어떤 유튜브 몰래 보고 내가 먼저 가서 사야지 하고 몰래 가서 샀다가 물린 사람들도 되게 많을걸요? 그 톡방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신고를 해주셨는데, 막 자기 컨설팅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자기 블로그로 막 유도를 해가지고 비밀 댓글로 막 갭 투자 할 수 있는데 막 찍어서 추천해주고 막 그랬던, 그 자기 물건 팔고 막 그랬던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상승장 때. 기억나시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거 다 욕심이잖아요. 생면부진 사람의 글과 그 그럴싸한 논리에 넘어가서,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 닉네임만 알지. 넘어가가지고 거기 막 가서 사고 있다니까요. 가서 거기 막 기웃거리고 있고 막 댓글로 막 물어봐. 거기 어디냐고 막. 그게 투자냐는 거죠. 그게.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핸들링 할 수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다.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떤 매수 계획과 어떤 운영 계획과 어떤 엑시 플랜을 가지고 앞, 중간, 뒤에서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싼지 안 싼지,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그 리스크를 내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산도 하십시오. 생숙도 하십시오. 규제 청정 지역입니다. 이러면서 으 정말 으 제가 1년 동안 지금 묵혀놨던 그 사례를 소개해드린 것처럼 혹시 좀 같이 공유해도 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제 블로그 있잖아요. 블로그가 진빼인 거 아시죠? 유튜브는 제가 할 말 못하잖아요. 아시잖아요. 항상 인터뷰하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을 다 이야기를 못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제 블로그는 이제 진뺑이니까 진뺑이에다가 이제 비밀 댓글이나 뭐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같이 공유해도 될 만한 사례가 있으면 까먹지 않게 우리 돈을 좀 까먹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종종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